안녕하세요. 제이정입니다. 토익 스피킹 시험은 어떤 시험인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오늘은 토익 스피킹 시험이 어떠한 파트들로 몇 개의 문제로 구성되어 있는지, 어떤 식으로 진행되는지 이거를 전반적으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토익 스피킹은 다 해서 6개의 파트와 11개의 문항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11개의 문제, 별로 많은 게 아니죠. 시험 시간도 굉장히 빠르게 진행이 되고요. 그래서 제가 각 파트별 설명을 간략하게 드리면서 이렇게 진행된다, 준비 시간은 몇 초다, 답변 시간은 몇 초다, 어떻게 준비한다, 뭐 이런 것들을 설명을 한번 드려볼게요. 첫 번째 파트는 Part 1, 11개의 문항 중에 1번, 2번 2개가 들어있습니다. 지문 읽기, Read a text aloud 라고 해요. 화면에 지문이 뜨는데 그 지문을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45초이고요. 준비 시간이 끝나고 난 후에 우렁차게 한 번 읽을 시간, 그러니까 녹음이 되는 시간이 45초가 주어지는데요. 녹음되는 시간 동안에는 지문이 요새 그렇게 길지가 않아요. 그래서 지문을 다 읽고 나도 시간이 한참 남으시는 분들이 많을 건데 남는 시간에서 감점이 나오지 않는 그런 파트입니다. 자, 그래서 지문이 화면에 이렇게 뜨면 준비 시간 보이시죠? 준비 시간 동안에는 소리를 내서 준비하셔도 돼요. 소리를 오히려 조금 내서 준비를 하는 게 훨씬 더 좋은 방법입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소리 없이 그냥 눈으로만 이렇게 준비를 했다가 좀 이따가 녹음 시간이 시작되면 내가 실수를 할 거라고 상상도 못했던 부분에서 실수가 막 튀어나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준비 시간 동안에 실수를 할 거면, 그러니까 몇 번 망할 거면 준비 시간 동안에 망하고 그 다음에 녹음 시간 동안에는 그거를 고쳐가지고 잘 녹음하시는 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준비 시간 동안에 작은 소리로라도 소리를 내서 준비를 하시고 그 다음에 녹음 시간은 시간을 꽉 채우지 않아도 감점이 나오지 않는다. 요거 기억하시고요. 자, 지문 읽기는 부드럽게 처음부터 끝까지 본인이 편한 속도로 한번 쫙 읽어주시면 되거든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In traffic news, we are expecting huge traffic delays tomorrow evening because of the big football game. To reduce traffic during the event, people are advised to take buses, trains, or other forms of public transportation. If you are planning to drive into the city tomorrow, make sure to allow extra travel time. 뭐 이렇게 편안한 속도로 한번 읽어주시고 답변 시간이 남아도 감점 안 나온다고 여러 번 말씀드렸죠. 이런 지문이 2개가 나와요. 그래서 1번도 이런 지문 읽기, 2번도 또 다른 지문이 나오겠죠. 지문 읽기 이렇게 2개의 문항 다 준비 시간 45초, 녹음 시간 45초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파트로 넘어가서 Part 2, 사진 묘사하기인데요. 11개의 문항 중에 세 번째 문제예요. 뭐 문제라기보다는 사진이 1개가 나오고 그 사진을 어떻게 묘사할지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45초, 그리고 그 사진을 묘사하는 시간이 45초입니다. 그러니까 녹음 시간이 45초라는 말이죠. 사진을 보면서 준비 시간, 삐, 준비 시간이 시작될 때에는 begin preparing now, 삐 이런 소리가 나고요. 준비 시간 45초가 끝나고 나면 begin speaking now, 삐 답변 시작하세요, 삐 요 소리가 날 때 이제 그 녹음이 시작이 되는 거죠. 사진을 최선을 다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디테일로 묘사를 하시면 되는 거예요. 사진 묘사는 이제 지문 읽기 첫 번째 파트에 비해서는 난이도가 많이 올라가는 그런 파트입니다. 45초 동안 사진을 묘사하시면 되고, 사진 묘사하실 때에는 첫 번째 문장, 이 장소가 어디이다 이런 거 얘기해 주시고, 그 다음에 사람 묘사 2-3문장, 사물 배경 묘사 2-3문장, 그리고 마지막 문장으로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어떤 이유 때문에 이 사진은 어떤 분위기를 풍긴다, 이 정도의 마무리 문장을 해주시면 굉장히 조화로운 스피치가 됩니다. 그래서 45초 동안 사진 묘사하기, 요게 두 번째 파트가 되겠습니다. 토익 스피킹 세 번째 파트는요, Respond to questions, 질문에 답하기라고 해요. 질문에 답하기라는 세 번째 파트는 질문이 3개나 들어가 있습니다. 4번, 5번, 6번 질문, 11개의 질문 중에 3개나 여기에 들어가 있어요. 답변 시간은 4번 문제 답변 시간 15초, 5번 문제 답변 시간 15초, 6번 문제 답변 시간은 30초이고요. 각 답변을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각 3초씩 주어지는데요. 3초라는 준비 시간은 뭐 거의 없는 시간과 마찬가지라고 보시면 되고, 화면에 소개문이 먼저 뜹니다. 자, 소개문 한번 보시면서 제가 읽어드릴게요. Imagine that a tourism bureau is doing research in your area. You have agreed to participate in a telephone interview about visiting parks.
이렇게 소개문이 화면에 뜨고 그 다음에 성우가 읽어주기도 하고 화면에 뜨는 글씨를 읽으실 수도 있고 아니면 성우가 읽어주는 거를 들을 수도 있는데 사실은 이거를 뭐 딱히 들을 필요도 없고 읽을 필요도 없어요. 중요한 단어를 딱 여기서 뽑아낸 다음에 요거에 대해서 세 문제 나올 거구나 그것만 캐치를 하시면 되는데 중요한 단어는 주로 about 이라는 단어 뒤쪽에 나오는 이 시험에서는 about visiting parks. 그럼 다른 내용을 다 무시하고 나 안 읽어, 안 들어 해도 about visiting parks. 공원에 가는 거에 대하여 세 문제가 나오겠구나. 이게 여기에서 추측이 가능한 거죠. 그러면 이 준비 시간 동안에 여러분들이 읽지도 않아도 되고 듣지도 않아도 되면 노는 시간이잖아요. 노는 시간에 우리 비슷한 시험에 뭘 놉니까? 그죠? 이 시간 동안에 여러분들은 어떤 거를 생각을 하시면 좋냐면 공원에 가는 것에 대해서 조금 더 디테일한 내용들을 이 시간 동안에 생각을 하시면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공원에 일주일에 한두 번 갑니다. 엄마랑 갑니다. 가서 축구합니다. 뭐 이런 식으로 공원에서 할 수 있는 것들 얼마나 자주 가는지 뭐 이런 요소들을 좀 생각하는 시간을 갖는 게 이 글씨를 읽고 내용 파악을 하고 이런 것보다 훨씬 더 효율적인 시간을 보내는 방법입니다. 4번 문제가 화면에 뜨면서 또 성우가 읽어줍니다. What day of the week do people in your area usually visit parks? Begin preparing now. 자, 질문이 나오면 준비 시작하세요. 삐 3초의 준비 시간을 가지시는 거고 준비 시간 3초가 거의 바로 끝나죠. Begin responding now. 답변 시작하세요. 삐 하면 15초 동안 최선을 다해서 답변을 하시면 돼요. 이 질문의 의미는 뭡니까? 일주일 중에 어떤 날에 Do people in your area usually visit parks? 응답자님의 동네 사람들은 주로 공원에 방문을 합니까? 그러면 준비 시간 3초 후에 우리 동네 사람들은 주로 주말에 공원을 방문을 합니다. 우리 공원은요, 우리 동네에 있는 공원은 되게 크고 나무도 많고 뭐 좋은 것들이 많아요. 이렇게 부연 설명을 좀 해서 15초를 거의 채워주시는 꼼꼼한 답변을 해주시면 되고요. 15초 답변 시간이 끝나고 나면 5번 문제로 넘어가겠죠. 자, 5번 문제 한번 보실게요. Would you rather visit a park alone or with your friends? Why? 응답자님은 공원에 혼자 갈래? 아니면 친구랑 같이 갈래? 이렇게 두 개 중에 하나 골라. 이런 질문이 나오면 준비 시간 동일하게 3초예요. 삐. 3초가 지나고 나면 15초 응답 시간입니다. 삐 하면 이제 15초 동안 나는 주로 친구랑 갑니다. 친구랑 가야 산책을 하는 동안 대화도 할 수 있고 이제 이런 15초에 들어갈 수 있는 내용을 답변을 해주시면 되고요. 6번 문제는 30초 답변을 요구하기 때문에 답변 시간이 2배가 길죠. If a new park opened in your area, 새로운 공원이 응답자님의 동네에 문을 연다면 Would you visit it? Why or why not? 갈 의사가 있으십니까? 왜? 아니면 왜 아니? 이런 질문이죠. 그러니까 우리 동네에 새로운 공원이 문 열면 갈래 말래? 이런 질문이에요. 준비 시간 3초 후에 30초 동안 논리정연하게 답변을 해주시면 되는데 이 논리정연이라는 것은 30초 답변 동안 4문장이나 5문장 요 정도를 넣어주시는 게 가장 좋거든요. 4문장이나 5문장. 우선 서론과 결론은 꼭 들어가 주는 게 좋습니다. 서론은요. 여러 가지 이유로 우리 동네에 공원이 문을 연다면 나는 가겠다. 이런 게 서론이고 결론은요. 내가 방금 얘기했던 이런 이유들로 우리 동네에 공원이 문을 연다면 나는 가겠다. 이렇게 서론과 결론을 첫 자리와 끝 자리에 넣어주시고 이제 중간에 본론 있죠. 본론 문장에 2문장이 들어갈 수도 있고 3문장이 들어갈 수도 있거든요. 왜 갈 건지 뭐 안 가겠다고 하셨으면 왜 안 갈 건지 이런 이유를 2개나 3개 정도 중간에 넣어주는 이런 구성에 맞춘 스피치를 해주시는 게 가장 점수에는 좋은 영향을 미치는 그런 방법이에요. 자, 4번째 파트를 설명드려 볼게요. 4번째 파트는 Respond to questions using information provided. 주어진 정보를 보면서 질문에 답하기라는 파트인데요. 7, 8, 9번 문제 3개가 들어가 있고요. 7, 8번 문제는 각 답변 시간 15초씩 그리고 9번 문제는 답변 시간이 30초입니다. 이 Part 4는요. 이 준비 시간이 3초씩 주어지는데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3초의 준비 시간은 그렇게 긴 시간이 아니에요. 굉장히 짧은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때 동안 필기를 한다든지 이러시면 안 되고 답변을 어떤 식으로 할지 간단하게 생각하는 시간 요 정도의 시간인데요. 화면 보시면 이런 정보가 화면에 나옵니다. 정보를 읽고 내용 파악을 할 수 있는 시간이 45초예요. 꽤나 긴 시간이죠. 45초 동안 이 내용을 잘 파악을 하신 후 45초가 끝나고 나면 성우가
화면에 나오지 않고요. 글씨가. 성우가 말로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나는 요 이벤트에 참여할 예정인 사람인데요. 질문이 몇 개 있어서요. 답변 좀 해주시겠습니까? 이런 소개문이 가장 먼저 나오는데 이런 소개문 같은 경우는 못 들어도 뭐 별거 없어요. 이 모든 시험들의 소개문이 다 달라요. 그렇지만 모든 시험의 소개문의 내용은 뭐냐면 나 질문이 있으니까 네 답변 좀 해줄래?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소개문 못 들었다고 나 이번 시험 망했다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 전혀 없고 소개문 부분은 못 들으셔도 괜찮습니다. 준비 시간이 3초가 되고 나면 7번 문제가 나오는데요. 7번 문제, 8번 문제, 9번 문제 다 듣기로만 나와요. 그래서 듣고 답하고 듣고 답하고 듣고 답하고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7번 문제, 예를 들어서 뭐 여러 가지 7번 문제가 나올 수 있겠지만 question 7 이렇게 말해주지 않아요. 갑자기 질문이 튀어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질문이 나올 때를 잘 기다리고 있으셔야 되고 7번 문제에서 이 이벤트는 몇 시에 시작하나요? 이런 질문이 나오면 준비 시간 3초를 갖고 나서 답변 시간 15초 동안에 이 이벤트는 오전 9시에 시작합니다. 이렇게 답변을 해주시면 되고요. 7번 문제, 8번 문제 15초 답변을 요구하는 요거 두 개는 답변 시간을 꽉꽉 채우지 않아도 만점 나오는데 전혀 무리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이벤트는 9시 시작합니다 라고 답변하는데 뭐 얼마나 걸리겠어요? 6, 7초 걸리겠죠? 6, 7초 동안만 답변을 해도 만점 나올 수 있는 그런 파트예요. 7, 8번 문제는 시간을 꽉 채우지 않아도 되는데 30초 답변을 요구하는 9번 문제는 시간을 30초를 어느 정도 채워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 얘기는 좀 이따 다시 할게요. 8번 문제에서 질문 들어보세요. 8번 문제에서 내가 컴퍼니 투어 요 회사 투어 있죠? 그거를 꼭 참여를 하고 싶은데 그거는 몇 시인가요? 이런 식의 질문이 나왔을 때 답변으로는 그 컴퍼니 투어 있잖아. 그거 캔슬됐다.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8번 문제에 단골로 나오는 것은 뭐 이거 맞습니까? 라는 질문에 그거 아니다, 요거다. 요렇게 답변해 주는 거, 정보를 정정해 주는 거. 이것이 8번 문제에는 가장 단골이에요. 9번 문제로는 뭐 요 시험에서는 여러 가지가 나올 수 있겠는데 점심 전 스케줄 다 읽어줘, 점심 후 스케줄 다 읽어줘. 요런 것들도 나올 수 있겠고 그래서 이제 9번 문제는 30초 답변을 요구하는 질문이 나오는데 가장 많이 나오는 9번 문제는 뭐냐면 겹치는 단어예요. 그래서 정보를 보시면서 겹치는 단어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잘 찾아보시고 겹치는 단어, 사람 이름이 겹치는지 아니면 뭐 직책이 겹치는지 presentation이라는 단어가 겹치는지 겹치는 단어가 있다면 그 단어가 시험에 딱 나오면서 그거 관련 다 읽어줘 이런 것들이 이제 시험에 나올 확률이 출제율 1위이고요. 그 다음에 나올 수 있는 게 점심 전 읽어줘, 점심 후 읽어줘 아니면 특정 시간을 얘기하면서 오전 11시 전 스케줄 다 읽어줘, 오후 2시 30분 후 스케줄 다 읽어줘 이런 것들이 이제 9번 문제 빈출로 나오는 아이들이에요. Part 5 다섯 번째 파트 설명드리겠습니다. Part 5 Propose a solution. 해결책 제시하기라고 하는데요. 해결책 제시하기는 시험이요. 계속 듣기로 나와요. 모든 게 듣기로만 진행이 됩니다. 물론 좀 이따가 말로 답변을 하셔야 되겠지만 듣기로만 진행이 되는데 듣기가 꽤나 길어요. 듣기가 40초 조금 넘을 때가 있고 1분 가까이 갈 때가 있고 1분이 넘을 때가 있습니다. 듣기를 계속하면서 이 듣기에는 문제점이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그 문제점에 어떤 말을 하고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파악을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내가 답변을 할 때에는 이 문제점에 대한 해결책이 들어간 답변을 하셔야 되는데 Part 5 Propose a Solution은요. 준비 시간 45초 그리고 답변 시간 60초가 되겠습니다. Part 5 같은 경우는 신유형이라는 게 있고 기존 유형이라는 게 있는데요. 신유형이라는 아이가 2015년도 5월 3일 날 추가가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2015년도면 너무너무 한참 전이죠. 새로 추가가 되었다고 하기에는 이제는 신유형도 기존 유형도 둘 다 고정으로 너무 많이 나오는 유형이기 때문에 두 가지의 유형을 준비해 가시는 게 좋고요. 우선 화면에 그림이 뜨는데요. 듣기가 나오기 전에 뜨는 그림이 전화기 사진이라면 기존 유형입니다. 기존 유형은 문제점이 들어간 전화 메시지를 내가 듣는 거예요. 그리고 60초 답변 시간 동안에 그 문제점이 들어가 있었던 전화 메시지에 대한 해결책을 가지고 있는 단문 메시지를 그 사람한테 남기는 것. 이게 기존 유형이고요. 신유형은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 앉아서 회의를 하고 있는 사진이 화면에 나옵니다. 그 듣기는 이 회의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실질적인 문제점에 대해서 서로 회의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회의장에 나도 앉아 있는 것입니다. 회의 진행자가 한 명일 때도 있고 두 명일 때도 있는데요. 진행자가 한 명이냐 두 명이냐로 신유형인지 기존유형인지를 결정하는 게 아니고, 제가 방금 말씀드렸듯이 화면에 뜨는 사진을 보면서 신유형인지 기존유형인지 결정하는 거, 이게 가장 쉽고 빠르고 정확한 방법이겠죠. 회의에서 거론되었던 문제점에 대해서 회의 진행자가 회의가 끝날 때쯤 이런 얘기를 해요. 오늘 회의 시간이 다 끝나가니까 다들 사무실에 돌아가서 생각 좀 해보고 좀 이따가 해결책 만들어서 나에게 전화해. 이런 식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그러면 내가 60초 동안 답변을 하는 그 스타일은요, 회의가 끝나고 내가 생각을 좀 해보고 그 다음에 아까 그 회의 진행자한테 내가 전화를 해서, 야, 아까 회의에서 나왔었던 그 문제점 있잖아, 거기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더니 이런 해결책이 떠오르더라. 이렇게 60초 동안 전화를 해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신유형이랑 기존형이랑 둘 다 답변은 전화, 내가 전화하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마지막 파트가 벌써 다가왔어요. Part 6인데요. Part 6가 많은 사람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파트이거든요. Express an opinion, 의견 말하기라고 합니다. 준비 시간은 30초, 그리고 답변 시간은 60초. 준비 시간 30초, 답변 시간 60초 이렇게 진행이 되고요. 질문 한번 보실게요. Do you agree or disagree with the following statement? People are more likely to come up with new ideas when working in a group rather than working alone. 요 말에 동의하니 비동의하니, 이런 질문이죠. 이런 질문이 나올 수도 있고, 양자택일이 나올 수도 있고, 세 개 중에 하나 골라봐, 이런 게 나올 수도 있고, 장점, 단점을 물어보는 그런 질문이 나올 수도 있겠습니다. 이거를 준비 시간 30초를 가지고 60초 동안 논리정연하게 답변을 하셔야 되는데, 논리정연이라는 단어 제가 한 몇 분 전에 명시를 했었죠. Part 3, 세 번째 파트의 6번 문제 답변 방식과 비슷하게 진행을 해주시면 돼요. 서론, 나는 이런 의견에 동의합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결론, 내가 방금 얘기했던 이런 이유들 때문에 요런 내용에 동의합니다. 이렇게 결론을 다시 한번 지어주시는 거고, 중간에 나오는 본론이, 이 시험은 60초짜리 시험이다 보니까 아까 30초짜리보다는 2배 정도로 들어가 줘야 되겠죠. 그래서 왜 이 의견에 동의하는지, 왜 이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3문장, 4문장, 그리고 나도 몇 년 전에 어떤 일이 있었는데 이렇게 됐더라 라고 나의 경험이나 예시에 대해서 하나 정도 넣어주시면 조화롭고 점수 잘 나오는 그런 스피치가 되겠습니다. 우리 오늘 Part 1부터 Part 6까지 토익 스피킹 시험은 어떤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지 한번 설명을 드려봤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요거를 잘 파악을 하셨으면 시험 한번 보시고 싶으시잖아요. 제 유튜브 다른 영상에 보시면 실전 모의고사 앞으로도 꾸준히 올릴 거고요. 실전 모의고사 영상이 있는데, 그 실전 모의고사 영상을 한번 실제 시험처럼 진행을 해보시면서 핸드폰을 들고 내 핸드폰에 내가 시험 본 내용을 쫙 녹음도 한번 해보시고, 그리고 요새 시험 필기가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실제 시험이랑 똑같이 필기도 이렇게 해보시면서 진행을 한번 해보시다가 궁금하신 것이 있으시면 댓글에 올려주세요. 토익 스피킹 관련해서 앞으로 요런 컨텐츠들을 좀 보고 싶어요, 이런 아이디어나 제안사항이 있으시다면 그런 것도 댓글에 올려주시면 제가 적극 반영해서 앞으로 또 여러분들한테 좋은 정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토익 스피킹 시험이 어떤 시험인지 간략하게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토익 스피킹 시험 화이팅 하십시오. 감사합니다. 바이바이.